리튬이온 2차 전지는 전기자동차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 우리 실생활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친숙하지만 수소연료 전지는 가까운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 익히 들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기술입니다. 이공계를 졸업한 분들도 직접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찾아본 분들이 아니라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과 촉매로 값비싼 백금이 사용된다는 사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배기가스로 배출된다는 사실 정도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만간 다가올 수소경제의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이미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며, 혹시 잘 모르신다면 영상 위에 표시한 이전에 올렸던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작동 원리편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수소연료 전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크트리를 떠나겠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와 수소연료 전지의 공통점은 레드 컬러로 표시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를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환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다양한 전자제품을 동작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높은 에너지의 전자나 낮은 에너지 상태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의 내용은 상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2차 전지나 수소연료 전지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을 구성하는 리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리튬은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물에 넣으면 하얀 연기를 발생하다가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전에 리튬이온 전지의 원리에 대하여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리튬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 상태의 최외곽 전자를 물이 받아들이면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이 반응에 의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하여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반응의 첫 번째 단계는 수소 발생입니다. 리튬이 가진 높은 에너지의 최외곽 전자는 완전히 안정한 상태로 변환되기 이전에 수소 분자에 포함된 높은 에너지의 전자로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는 리튬의 최외곽 전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를 앞의 예에서 봤듯이 수소 발생과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고안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소연료 전지가 얼마나 리튬이온 전지와 닮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리튬이온 전지의 방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하여 흑연 음극재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한 개의 리튬 원자가 음극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층에는 양극 물질 중에서 충전 시 전자를 내어주고 방전 시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전이금속인 니켈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극재의 코발트나 망간은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주로 하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극에 위치한 니켈 이온은 충전 상태에서는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갖고 있으며 방전 시에는 음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플러스 2가를 갖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산화수를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이금속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생략하였으나 충전 상태의 니켈 플러스 3가 이온의 플러스 차지는 인접한 산소 음이온에 의하여 안정화되어 양극 전체적으로는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선을 양극과 음극에 연결하게 되면 높은 에너지를 갖는 리튬 원자의 최외곽 전자는 낮은 상태의, 즉 안정한 상태의 전자로 변환되기 위하여 양극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받아들인 니켈 이온은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2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동하는 곳에 전구를 연결하면
그 에너지를 전구를 켜는 데 이용하게 되며 모터를 놓으면 모터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리튬이 최외곽 전자를 양극에 주게 되면 리튬 원자는 이제 중성 상태가 아닌 플러스 1가의 상태가 되며 리튬으로부터 전자를 받은 니켈은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2가로 환원되므로 양극재로 봐서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중성이 아닌 양전하를 띠거나 음전하를 띠게 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만약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음극은 양전하를, 양극은 음전하를 띠는 결말을 맞게 된다면 아예 배터리의 방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이온을 띤 리튬이온이 음이온을 띤 양극재로 이동하면 됩니다. 플러스 1가의 리튬이온이 양극 물질로 이동하면 결과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던 양극 물질은 이제 중성 상태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극의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매질이 바로 전해액이며 전해액이 고체인 전지가 전고체 전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이 아니라 수소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연료전지는 대체 무엇이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닮았을까요? 먼저 영상 앞부분에서 리튬 메탈을 물에 넣었을 때 수소 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리튬 원자의 최외곽 전자가 물과 반응하여 수소라는 연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리튬의 최외곽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수소 분자 형태로 에너지를 잠시 저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에너지를 수소 분자로 전환시킬 때 약간의 에너지 손실이 있지만 비교적 효과적인 저장 방법을 리튬은 선택한 것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리튬과 물의 격렬한 반응에서 수소의 폭발로 결말을 맞는 대신 수소 분자가 함유한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얌전하게 빼내면서 그 에너지를 모터를 돌리는 등의 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경우 공기 중에 놔두기만 해도 산소에게 전자를 내주면서 자신은 산화되기도 하고 물에 넣으면 물 분자에 전자를 내어주면서 수소를 발생시켰지만 수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물에 불어넣거나 산소 중에 있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산소만 없다면 수백 도로 가열하더라도 수소 분자는 전혀 반응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산소 존재하에 불을 붙여야 비로소 수소 분자는 전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소가 반응하는 조건은 결국 수소 분자의 결합을 깰 만한 높은 온도와 결합을 깼을 때 다시 이들이 재결합하기 이전에 새로운 결합을 이룰 산소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수소와 수소가 이루는 결합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분자의 결합을 깼다는 의미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수소 분자를 잠시간 수소 원자 상태로 변환시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높은 온도로 수소 분자의 결합을 깨는 것은 몰라도 전기자동차나 비행기 용도에서는 수소를 고온으로 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따르게 됩니다. 수소 분자를 깨면서 수소 원자의 전자를 뽑아내는 것을 상온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금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백금 촉매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며 그 이유로 수소 연료전지의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백금은 수소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소 분자는 백금 표면에 잘 달라붙어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떨어지기 싫어하던 수소와 수소의 결합이 약화될 만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즉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만 약해지던 수소와 수소 간의 결합력이 백금 표면에 의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소 분자의 결합을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 즉 억셉터가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자연에서 배우면 됩니다.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수소가스의 온도를 높이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그대로 차용하면 됩니다. 수소의 폭발 역시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산소에게 내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워낙 격렬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산소 분자가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5초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전자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산소 분자가 아닌 산소 원자라는 점입니다. 그럼 대체 산소 분자의 결합은 어떻게 제거되고 원자 상태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백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산소 분자 역시 백금 촉매 표면에 흡착되면서 산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서 백금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수소 연료전지 제작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수소 분자를 수소 원자 상태로 만든 후 수소 원자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뽑아내는 것이 첫 스텝이며 그 전자가 바로 산소 원자로 흘러들어가는 대신 그 에너지를 유용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한 후 산소 원자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게 분리해 놓아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전지에서 방전 중에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방출되는 전극이 음극이고 그 전자가 모터 같은 소자를 작동시키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흘러들어가는 전극이 양극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에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함유한 물질이 수소이므로 음극에는 수소의 공구번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수소에서 전자를 뽑아내기 위하여 수소 분자를 원자 상태로 변형시키기 위한 백금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양극 역시 산소 분자의 결합을 약화시킴으로써 산소 원자와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역시 백금 촉매를 위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에서 뽑아낸 전자를 양극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그 전선의 어느 지점에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예를 들면 전구나 모터 같은 소자를 위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백금 위에서 일어나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백금 위에 흡착된 음극의 수소와 양극의 산소는 그 결합이 약해지면서 거의 원자와 유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극층을 이루고 있는 백금 표면 위에 놓여진 수소 원자는 더 이상 이제 분자 상태가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최외곽 전자를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수소로부터 방출된 높은 에너지의 전자는 도선을 타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기 위하여 양극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자를 잃고 양의 전하를 띤 수소이온은 이제 더 이상 음극에 머무를 수 없으며 역시 양극으로 이동하여 음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여 음전하를 띠게 되는 산소와 백금 표면에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수소 원자가 최외곽 전자를 내어주면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전자는 지나가면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고 양이온 상태가 된 수소이온도 양극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백금 표면 위에서 이미 수소이온을 받아들였던 산소는 전자 하나를 더 받아들이고 음극에서 이동한 수소이온과 또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양극과 음극은 모두 중성 상태로 유지가 되며 양극에는 산소 원자가 수소 이온들과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배기구에서는 깨끗한 수증기만 배출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이들이 반응한 결과물이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전자의 에너지와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완성시키는데 몇 가지만 더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 이 시점까지 시청 중이시라면 과학기술에 흥미가 많으신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마지막 작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 중에 아직 중요한 한 부품이 빠져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비교하자면 전해액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리튬이 자신의 전자를 빼준 후 리튬이온 상태로 전해액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했는데 수소연료전지에서는 이제 리튬이 아닌 수소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전해액 대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나피온이라는 불소 계열의 고분자입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고분자 골격에 수소이온이 잘 달라붙는 황산기가 붙어있는 형태의 고체 물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결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백금 가격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수소나 산소가 백금에 흡착하는 비율은 백금의 무게보다는 백금의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작은 백금 입자를 제조하여 동일한 무게에서 더 넓은 표면적을 갖게끔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수소 연료전지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백금 나노 입자를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다공성 탄소 입자를 지지체로 사용하여 흡착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공성 탄소 입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지체 역할 이외에도 백금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수소로부터 뽑은 전자를 이송시키거나 산소 원자의 전자를 원활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탄소 입자의 다공성과 전기 전도성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제는 수소 연료전지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이외에도 수소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들은 지금까지 설명하는 원리를 기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 경제의 극히 일부분임을 감안할 때 그 포텐셜은 현재의 리튬이온 전지에 비하여 훨씬 임팩트가 큰 산업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